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또렷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새로운 것을 금방 익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움과 함께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젊은 뇌를 유지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떨어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뇌 훈련을 지속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꾸준히 자극을 주고 훈련하면 나이를 거스르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그에 맞게 신경망을 다시 연결하고 정보를 저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집중력과 기억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뇌는 익숙함 속에서는 변화하지 않지만 낯선 자극과 반복적인 활동 속에서는 스스로를 다시 짜고 강화합니다. 이 과정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소성은 뇌가 새로운 경험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성장기 이후 뇌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고 여겼지만 최신 뇌 과학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롭게 배울 수 있으며 심지어 노화된 부위를 대체할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희망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뇌를 젊고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훈련들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몇 가지 방법만 꾸준히 실천해도 뇌의 기능은 서서히 회복되며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나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상상력을 자극하는 글을 읽는 습관은 매우 효과적인 뇌 훈련입니다. 특히 동화나 모험소설, 공상과학 같은 장르는 현실과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어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이야기의 구조를 따라가며 인물들의 감정과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과정은 마치 뇌 전체를 운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활동해 보는 것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뇌는 점점 자동화된 루틴에 익숙해져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장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뇌를 긴장시키고 주의력을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자극은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활발하게 만들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자극에 더해 매일 규칙적인 걷기와 같은 유산소 활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걸을 때는 단순히 다리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 공급이 활발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뇌 속에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시키는 영양인자 분비를 자극하며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는 동안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말은 단순한 생각보다 훨씬 깊게 뇌에 각인되며 실제로 감정과 사고를 다루는 전두엽과 청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동시에 자극되어 뇌의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단순한 행위가
왜 뇌에 중요한가 하면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의 과도한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하루 중 몇 분이라도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은 높아지고 수면의 질까지 개선됩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싶을 때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이처럼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어렵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간단한 행동들이 뇌를 다시 깨어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뇌는 지금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작은 선택이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을 잃어가는 것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리하며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활발히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합니다. 발음, 문법, 어휘를 익히는 과정은 뇌를 유연하게 하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국어 학습을 시작한 사람들의 뇌에서 해마와 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뇌 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리듬을 이해하고 소리를 구별하며 손을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이 뇌의 청각, 운동, 감정 처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단순한 멜로디나 반복적인 리듬을 따라해 보는 연습은 뇌를 자극하면서도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작은 습관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식습관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도 뇌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 오메가가 풍부한 음식은 뇌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가 단지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식사 시간만큼은 뇌를 위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집중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배운 것들이 뇌에 정착되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는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며 필요 없는 정보는 버리고 중요한 정보는 강화합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그만큼 뇌의 정리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잠드는 환경을 정돈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뇌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지, 얼마나 자주 웃는지, 얼마나 자주 걷고 움직이는지에 따라 뇌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뇌는 그 자체로 우리 삶의 거울이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안일조차 뇌를 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따라해 보는 과정은 주의력과 순서 기억, 시각과 후각 자극을 동시에 활용하는 뇌 활동입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은 뇌를 활발히 작동하게 만듭니다. 바느질,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손과 눈을 함께 사용하는 작업은 뇌의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사회적인 교류도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기억 회상, 공감 능력 등 다양한 뇌의 기능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는 경우
뇌는 점점 고립된 회로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와든 가볍게라도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뇌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야기의 깊이나 길이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주고받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웃음은 뇌를 젊게 만드는 또 다른 비결입니다. 웃을 때 뇌에서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며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면역력도 함께 상승합니다. 웃는 얼굴은 얼굴 근육뿐 아니라 뇌의 감정 처리 시스템을 자극하며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기억에 각인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웃는 사람일수록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뇌는 변화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멈추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극을 받고 있는지를 꾸준히 의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행동입니다. 이전에 어떤 습관을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자극을 줄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의 뇌를 만들어가는 핵심입니다. 과거의 뇌 훈련 방식은 주로 암기 위주였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숫자를 기억하며 반복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창의적 사고입니다. 상상하고 조합하고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내는 활동은 단순 암기보다 훨씬 더 뇌를 폭넓게 자극합니다. 글을 써보는 것도 이런 창의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편의 짧은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뇌는 사건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며 다양한 신경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 써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기록이라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법이 틀려도 내용이 엉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유로운 표현이 뇌를 더 자극합니다. 생각을 글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뇌의 구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떠올리는 것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하루 중 좋았던 일, 고마웠던 순간을 잠깐이라도 떠올려 보는 습관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줍니다. 감정의 균형은 뇌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물면 해마의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뇌의 회복력을 높이고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또한 뇌는 예측 불가능한 자극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뇌는 경계 상태가 되어 주의력을 높이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활용해 매일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테면 평소와 다른 손으로 양치질을 해보거나 전혀 들어보지 않은 음악을 감상하거나 전혀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뇌에게는 강력한 자극이 되어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심리적인 안정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하면 뇌의 일부 영역은 위축되고 생각의 유연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 데 열린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을 탓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실수에서 배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에는 자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나무를 바라보거나 잔잔한 바람 소리를 듣는 것, 새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을 넘어서 뇌의 생리적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를 가진 삶은 뇌를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엇을 위해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뇌의 동기 영역이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뇌에게 생생한 자극이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뇌를 늙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시각화입니다. 어떤 정보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람 이름을 외울 때 그 사람의 얼굴과 특징을 상상하며 기억하는 것이죠. 이 방식은 단기 기억뿐 아니라 장기 기억에도 효과적이며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뇌는 반복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성장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에 집중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반면 적당한 시간 집중하고 짧은 휴식을 가지는 주기적 활동은 뇌의 회복력을 극대화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오히려 뇌에겐 중요한 리셋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어느새 뇌는 더 유연해지고 생동감 있게 반응합니다. 정해진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의 선택과 행동이 그 미래를 만들어가며 뇌는 그 중심에 존재합니다. 단 하나의 변화가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뇌를 위한 활동을 습관화하는 일입니다. 일회성 자극은 잠시의 흥미로 끝나기 쉽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행동은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은 특별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행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떠올리는 일, 누군가와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뇌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습관은 시작보다 지속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며칠만 지나면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루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창밖을 1분간 바라보며 숨을 고르기로 정해보는 겁니다. 그 짧은 1분이 뇌의 하루를 준비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반복된 자극은 결국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뇌는 그 회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것도 뇌에 영향을 줍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시각적으로 많은 정보를 던지기 때문에 뇌가 필요 이상으로 피로해집니다. 반면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은 뇌가 한 가지 자극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작업 공간이나 휴식 공간은 단순하고 정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은 의식에 영향을 주고 의식은 뇌의 방향을 정합니다. 감각 자극도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향기, 빛, 촉감, 온도 같은 요소들이 무의식적으로 뇌의 감정과 기억을 자극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를 맡고 손끝으로 매끄러운 천을 만져보는 것,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의 뇌는 오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그 감각적 정보는 그대로 감정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느낌을 무시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편한 감정이 들 때 그것을 무시하고 억누르기보다는 그 이유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뇌의 경고이자 안내입니다. 불편한 감정 속에는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담겨 있고 그걸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다독이는 것은 뇌에게 휴식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관심은 연결이고 연결은 안정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안정 호르몬이 분비되고 외로움이나 불안감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외롭고 단절된 상태는 뇌 기능을 위축시키며 우울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뇌 훈련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거나 퍼즐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활동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했는지 떠올려 보고 그 생각이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 내일은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고민해 보는 것, 이처럼 의식적인 하루를 사는 것이야말로 뇌에게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움직임도 큰 역할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함께 깨어납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 산책,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전반적인 뇌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기운이 없고 생각이 흐릿할 때 가벼운 걷기만 해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때로는 창의적인 활동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는 것,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창조적인 활동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작동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떠올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은 감정 조절, 판단력, 기억력, 언어 능력까지 함께 향상시킵니다. 예술은 뇌의 종합적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자신을 향한 격려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것이 뇌에게는 가장 큰 자양분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다는 생각은 뇌의 문을 스스로 닫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마음은 뇌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그 마음은 뇌를 움직이는 첫 신호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양한 뇌 훈련법은 모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기대하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야말로 뇌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자기 인식이 높을수록 뇌는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높이기 위한 실천으로는 하루의 끝에 되짚어 보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집중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불안했던 순간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신을 조정하고 성장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하거나 비판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관찰하는 자세입니다.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더 깊은 차원에서 정리되고 회복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명상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 상태를 느끼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불안이나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을 통해 뇌는 더 유연하고 회복력 있게 변화합니다. 명상은 뇌 속 과잉 연결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는 훈련도 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기쁨, 슬픔, 분노, 안도감, 외로움 같은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할수록 뇌는 더 섬세하게 감정을 구분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뇌 안에 쌓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통증이나 무기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 말로 꺼내고 글로 표현하는 습관은 감정을 해소하는 동시에 뇌를 안정시키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뇌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는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정리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은 뇌의 감정 조절 영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전달하고 타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화는 뇌의 공감 회로를 발달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상 습관이 쌓이면 뇌는 그 습관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첫 생각, 음식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만났을 때의 시선, 작은 일에 웃는 반응, 그것이 반복될수록 뇌는 점점 밝고 건강한 상태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기억은 다시 감정과 판단에 영향을 주고 삶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뇌가 과거의 실패나 상처를 떠올리며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거의 감정에 묶이지 않고 지금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감각, 즉 눈앞의 색깔, 피부에 닿는 온도, 들려오는 소리 등에 집중하는 것은 뇌가 불안을 멈추고 현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감각을 기반으로 한 현재 인식은 뇌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뇌 건강의 촉진제입니다. 억지로 웃는 것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을 지으면 뇌는 그것을 긍정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기분이 좋아졌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은 실제로 나아지고 뇌는 덜 긴장하게 됩니다. 웃음을 자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지만 그 과정이 뇌의 회로를 새롭게 만들고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뇌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조합하여 실천할 수 있다면 뇌는 꾸준히 성장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입니다.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습관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가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뇌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스스로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생각과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은 뇌 속에 하나의 고정된 회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은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그 회로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단지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뇌가 방향을 다시 잡도록 돕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질문은 뇌에게 길을 묻는 행위입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뇌는 스스로 답을 찾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뇌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의 기대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얽히는 가운데서도 뇌는 늘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묶여 현재를 왜곡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하며 지금 이 순간의 가능성을 놓치기도 합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는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고, 미래는 설계하되 불안해하지 않으며, 현재는 온전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뇌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원리입니다. 특히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것은 뇌의 회복력을 높이고 감정의 기복을 줄이며 더 나은 판단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명상, 호흡, 산책, 대화, 이런 모든 활동들이 결국은 현재로 돌아오게 만드는 장치인 셈입니다. 뇌는 관계 안에서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고립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뇌는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상대의 표정, 목소리,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은 뇌의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그 순간에 뇌는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감에 따라 줄어들기 쉬운 감정 표현과 공감 능력을 유지하는 데 이 관계는 결정적입니다. 억눌린 감정, 표현되지 못한 마음은 뇌의 일부 영역을 위축시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 고개를 끄덕이는 공감, 함께 웃는 시간은 뇌에 진정한 휴식을 주고 기능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뇌는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연한 사고입니다. 특정 방식에 갇혀있는 사고는 뇌의 회로를 단조롭게 만들고 점점 경직되게 만듭니다. 반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반대 입장을 상상해보는 훈련은 뇌를 넓게 확장시킵니다. 사고의 폭이 넓어질수록 뇌는 더 많은 연결을 만들고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유연한 사고는 단순히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더 깊은 이해와 배려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런 유연성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것, 잘 모르는 분야, 생소한 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호기심에 반응합니다. 이건 왜 그렇지? 라는 단순한 의문 하나가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동시에 자극하여 기억과 판단, 창의력을 끌어올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호기심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삶은 끝없는 배움이고 뇌는 그 배움을 통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든 그것은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와는 무관하게 뇌는 늘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일상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말을 걸어주기를, 그리고 움직이기를,